아픈 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찾아뵈서 또 좋은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하는데 바쁜 척 하느라고 오늘도 좀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요.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책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의 심리학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이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라는 두 분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저술한 책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심리학 분야에 무려 60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엄청난 책입니다. 와우. 자, 지은이를 잠깐 나눠드릴게요. 폴커 키츠. 자, 최근작은 설득의 법칙, 마음의 법칙. 이 법칙을 좋아하시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등 총 35종의 책을 집필하신 놀라운 집필가 있습니다.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로비스트 등으로 활약했다. 수년간 언론 분야 기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많은 법안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자이기도 하며 주로 심리학, 법, 직장 생활 등의 주제를 다룬다. 디 차이트, 프랑크푸르터 알게이마이 차이통. 되게 어렵네, 무슨 말인지. 네, 어쨌든 독일어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아마존 심리학 분야의 6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마음의 법칙을 비롯해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등을 썼으며 그의 저서는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30여 개국에 출간이 되었다. 놀라운 분입니다. 자, 이분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지만 또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다른 지은이, 공저죠, 마누엘 투시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마음의 법칙,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스마트한 심리학 사용법 등 18종의 책을 또 쓰셨습니다. 쾰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한때 노이로제로 고생을 했으며 이런 분도 또 노이로제로 고생을 했네요. 자신의 노이로제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학을 전공을 택했다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치료할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치료를 하는 이러한 또 업적을 쌓았군요. 오랫동안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다가 쾰른의 응용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경력관리, 인력관리와 개발, 변화, 경영 등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쾰른의 병원을 개원하여 대화 치료, 명상, 코칭 등 개인 상담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어, 이탈리아 등 5개국에 능통해 5개 국어에 부럽다. 전 유럽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옴기니는 김희상님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주니어 철학 등 모두 전문 번역가시군요. 158종을 번역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요. 대학원에서는 철학을 공부하셨네요. 독일 미넨의 우투비히 막스밀리안 대학교에, 또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해겔의 계몽주의, 또 인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많은 책들을 번역하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책 속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설명해드린 것처럼 심리학 상담학에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심리학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다. 중요하네요. 심리학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주 다양한 일에 쓰면서도 이 질문만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임에도 말이다. 이 책에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심리학자 듀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만 건의 상담 사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51가지의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뻔한 조언이 아닌 실험으로 증명된 심리 법칙들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마음의 법칙이란 책에 담겨 있다. 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심리학 분야 60주 연속 1위, 100만 부 이상 팔렸답니다. 심리학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르쳐준다.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결국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삶에서 찾아낸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자, 심리학은 마음의 법칙이다. 자,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 두오답게 저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낡은 이야기는 모두 다 빼고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주목한다. 면접에서는 심리학의 첫머리 효과에 최신 효과를 사용하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는 상호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등 우리가 버겁게 느껴지는 일, 사람, 관계의 문제를 심리학으로 해결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책을 보는 분들은, 독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도구, 툴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51가지니까 당연히 목차 제가 읽어드릴 때 좀 깁니다. 51가지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파트 1. 1.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이 돼버린 당신에게 감정 사용법. 2.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느끼는 리플레이밍. 자, 리플레이밍이 뭐냐면 어떠한 관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액자라 그러죠. 그 액자를 약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촬영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새로운 촬영 각도로 보는 건데 어떤 일들을 볼 때 한쪽 면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면으로 본다는 거죠. 3. 신나는 일은 짧게, 지겨운 일은 단번에. 4.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기본적 귀인 오류. 네. 이 기본적인 귀인 오류는 생각에 어떠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5.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와 잘 지내는 법, 점화 효과. 6. 잘 나가는 친구와 비교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 비교의 덫. 자, 비교는 두 가지의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라 그러죠. 합쳐진 거. 자,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네. 비교하면 뭐지? 잠깐만. 제가 순간 잊어버렸어요. 교는 생각해서 교만해진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다. 맞아.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자, 7.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 주길 바라는가? 안면 피드백 이론. 자, 이 안면 피드백 이론이 뭔가 찾아봤더니 뭐냐면 자기가 슬픈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얼굴을 웃고 항상 즐거운 표정을 가지면 내가 내 표정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8. 타인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 충족적 예언. 9. 행복한 부부일수록 반드시 지키는 것, 지각적 범주와 10. 동의하지 않음이 곧 당신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적극적인 경청. 누가 내 말을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 날 반대하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파트 2에는 자, 11.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도 끝끝내 버티는 마음. 인지 부조화.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위험해요. 12.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상상 실험. 이미지 트레이닝. 너무 중요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미리 머릿속으로 다 상황들을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거죠. 13. 상대방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자기중심주의의 함정. 14. 능력 없는 사람이 자꾸만 선거에 나오려는 심리. 우월함 환상. 15. 남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동정과 공감의 차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동정과 사랑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동정은 동정으로, 공감은 공감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16. 충고의 밑바탕에 깔려 자기중심적인 관점. 투사. 17. 원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 이 궁금한데요, 정말. 정박 효과. 18. 자, 통계 대신 기억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 대표성 휴리스텍.
휴리스텍. 19. 면접에서 심리학을 활용하는 법, 첫머리 효과 대 최신 효과. 자,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면접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오디션 같은 거, 제가 이제 오디션을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 그러면, 뒤로 자꾸 빼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딱 보는 사람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있게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평균의 기준점에서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심사위원들이 피곤해요. 그럼 점수가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후광효과 파트 3. 21번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일까? 적응. 22.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 자기 효능감. 23. 잠재 능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잠재 의식. 24. 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까? 종교 효과.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네,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5.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널리 퍼지는 이유. 환상, 오류. 26. 당신이 솔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인위적 희소화 전략. 자, 27.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단순 노출 효과. 28. 10초 만에 면접관의 호감을 얻는 한마디. 유사성의 원리. 29. 아내와 여동생 사이가 좋지 않다면 POX 모델. 이걸 제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요. 제가 이 목차는 저희 그 유튜브 밑에 설명란에 다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관심 있는 것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30. 직장에서 서로 껄끄러워하는 동료가 있다면 상호성의 원리 파트 4. 왜 우리는 거미보다 아기곰을 좋아할까? 평가자 간의 신뢰도. 32. 싸우지 않고 웃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법. 개입. 33.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부탁하는 부정적 상태 감소 가설과 공감 이타주의. 자, 24. 불규칙한 보상이 기대 심리를 높인다. 조건 반사. 35. 감정을 소홀히 여기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마음 청소. 36. 왜 나는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할까? 동조현상. 37.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는 심리. 방관자 효과. 이거 참 이 말이 참 많이 먹먹하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떠나고 우리가 떠나 보냈던 사람들. 38.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법. 리액턴스 효과. 39. 세금을 미리 낸 사람은 탈세를 저지르지 않는다. 소유 효과. 40. 창의적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정신적 블로킹. 자, 파트 5 마지막 파트예요. 또 10가지가 있어요. 41. 외적인 보상이 인간에게 의욕을 심어줄까? 과잉 정당성 효과. 42.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이유. 변화맹. 43. 조지 부시는 왜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았다고 말했을까? 섬광기억. 44. 선입견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선입견. 45. 남자와 여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커뮤니케이션 사각형. 46. 오래된 커플을 위한 권태기 극복. 섹스 세라피. 47. 타인과 갈등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동물 행동학. 48. 창피한 상황을 재빨리 모면하는 법. 조명 효과. 49.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충동 조절. 50.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법. 멀티태스킹. 요즘은 이 멀티태스킹이 한참 막 유행이다가 요즘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개인의 차가 있는 것 같아요. 51. 토론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 잠재의식. 인텍스 참고 자료. 이렇게 순서가 목차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에 있는 것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직장에 승전 기회를 알리는 내부 공고가 붙었다. 당신과 동료 몇 명이 서둘러 지원했던 당신이라면 아래의 면접 일정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자, 들어보세요. 1번. 첫 면접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점심 무렵이나 저녁이나 해야지. 뭐 이런 거죠. 2번. 점심 때는 누구나 먹을 생각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이 3번.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하겠다는 거예요. 3번. 저녁에는 모두 지쳤을 거야. 이미 결정이 났을 수도. 아침이나 점심 때가 좋겠어. 자, 정답을 알려주겠다. 면접관들은 당신을 잘 기억하기 원한다면 앞 순서, 그러니까 아침을 골라라. 심리학의 첫머리 효과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주목하라. 자, 첫머리 효과.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인상 깊게 한다는 거죠. 자, 오디션을 준비하신다면 제일 먼저 보십시오. 우리의 두뇌는 처음에 얻는 정보를 나중에 따라붙는 것보다 훨씬 잘 기억한다. 첫인상과 선입견이 강한 위력을 갖는 이유도 바로 첫머리 효과 때문이다. 첫머리 효과와 대립상을 이루는 것으로 최신 효과가 있다. 가장 최근에 얻는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런 정보는 다른 게 덧씌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아하. 처음에 얻은 정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첫인상들. 그래서 최근에 얻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정보는 다른 것에 씌워지지 않는다. 자, 두 가지 효과는 서로 탁월하게 보충해주는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첫인상은 물론이고 마지막 인상도 좋게 심어줄 때 당신은 가장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 이렇게 시도하려면 어떨까? 1번 타자로 면접을 치르고 나서 마라톤 같은 면접이 끝났을 때 복도에서 위원들과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자. 환한 미소로 편안한 면접에 감사드리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자. 발표할 때도 처음과 끝에 멋진 말을 할 수 있게 준비해 두면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이게 처음에 얼굴을 또 비추고 마지막에 또 한번 비추라는 얘기인데요. 좋죠, 이렇게 하면 그 회사에 있으면. 근데 만약에 그냥 어디 오디션 한번 보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면 또 쉽지 않겠네요. 어쨌든 간에. 자, 정치판을 보면 별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공감합니다. 이 바탕에는 우월한 환상이 숨어 있다. 심리학자 톰 딜로비치는 이러한 현상을 위비곤 호수 효과라고 불렀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이며 매력적이라고 착각한다. 저도 좀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인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평균 이상이라 여기며 동료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의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죠. 자, 금융시장에서 어이없는 결정으로 막대한 액수의 돈을 날려버리는 모습도 종종 본다. 언론들은 보통 탐욕이 시장을 초토화했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문제다. 우월함,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월함 환상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이 최고입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끼리 호감을 느끼는 것은 유사성의 원리라고 한다. 유사성의 원리. 비슷한 사람끼리. 물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짜릿한 다름을 몹시 갈망한다. 그렇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너무 닮았어 라는 이유로 이혼한 부부를 본 적이 있는가? 성격 차이가 가장 흔히 듣는 이혼 사유다. 치약의 뚜껑을 열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부부끼리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가 서로 다른 청결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은 뚜껑이 열린 게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쪽은 그걸 견딜 수 없을 때 말이다. 반대로 이 취향이 같다면 누구도 치약 뚜껑을 들먹이지 않는다. 그게 열려있던 닫혀있던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성의 원리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활동도 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의 결론은 명확하다. 부부는 서로 닮으며 닮을수록 좋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함께 할 짝을 찾는 중이라면 짜릿함보다는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한다.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이 사람 나랑 잘 맞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습관들, 관심 있는 것들 여러 가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또 안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닮음 원칙은 similar 하는 거죠. 닮음 원칙은 사랑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새 일자리를 찾을 때 면접관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수록 당신의 취업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되도록 당신과 비슷한 면접관과 만날 수 있게 시도해보라. 나의 출신, 교육, 가족 상황, 취미 등을 치밀하게 사전 취재하라.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이 공통점을 남김없이 구사하자. 제가 들은 게 맞는다면 청소년 시절에 축구를 좋아하셨다고요. 저도 축구 광팬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증빙 자료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장담한다.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자, 이 책은 다양한 실험으로 입증한 51가지 심리학 법칙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일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모든 관계 속에 다양한 목적이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주기를 바란다. 자, 여기에는 얘기들 중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11일 뉴욕에서 첫 번째 여기가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기 직전 빌딩에서는 신속히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동요하지 말고 모두 사무실에 남아 구출을 기다리라는 안내였다. 이것은 그 빌딩의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이 있었으며 전문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매뉴얼에 따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본능에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근무자들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신의 본능과 감각을 믿었던 이들 뿐이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어쩔 때는 매뉴얼보다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메우려 한다. 비상 상황에서는 고민할 시간도 촉박하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래 고민할 거 없이 주변의 반응을 보고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연기 실험으로 이런 심리를 잘 보여준다. 실험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갑자기 문틈이나 창문으로 연기가 스며들게 한다. 실험 공간에 혼자 있었던 경우에는 대부분 서둘러 공간을 벗어났다. 다른 방에는 연기자를 심어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침착하게 그대로 머물렀다. 심지어 연기가 자욱해져서 서로가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말이다. 비행기안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면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살핀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하면 뭐 별일 아니구나 라고 자동으로 생각한다. 이런 효과를 우리는 다중의 무지라고 부른다. 누구나 흥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흥분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상황이 잘 가늠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비상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여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고들과 사건들이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이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임 대표의 책 잇 아웃 마음의 법칙에 관한 51가지의 심리학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법칙 여러분들 이 책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운 호주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별들에게 가서 슈팅 스타 어서 올리고